2021년 12월 국회에서는 607조 7천억 원의 2022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 R&D 예산은 약 14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으로 바라본다면 약 30조 원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R&D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R&D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0% 수준인 약 1064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 완화를 위한 지출구조 조정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출구조 조정으로 인한 예산 제약 상황이 존재한다면 대표적인 정부 재량 지출로서 R&D 투자의 확대 기조 역시 자유롭진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R&D 분야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 R&D 장기 계속 사업 일몰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R&D 투자의 전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R&D 재원 배분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저는 재원 배분을 위한 전반적인 개념 설계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개혁의 권위자인 앨런 시크 교수의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앨런 시크 교수는 정부 지출 구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총량의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총량적 재정 규율의 확립, 두 번째는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을 강조하는 배분적 효율성의 강화, 마지막으로는 성과관리 등 개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운영적 효율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간 R&D 투자와 관련된 전략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현재 우리가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사업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 200여 개의 사업이 운영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새롭게 탄생된 사업이 어떠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재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미시적인 눈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전략성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현실적인 총량을 설정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묶음, 즉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 규모의 총량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전략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예산 총량을 설정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재정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량 지출 한도의 변동폭 역시 넓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 단위의 비용 추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위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기술 사업화 관련 사업의 평가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기술 사업화 사업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한번 빗대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제 동료는 기술 사업화 관련 세부 사업을 총 15개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 동료는 사업의 제목, 사업명을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바라보았고 저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은 27개까지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례가 주는 핵심은 관점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평가자의 한계라기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개선은 정교한 정보의 제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교한 정보를 위한 불체계는 이른바 6하 원칙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핵심은 특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기능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와 범위를 더욱 손쉽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예선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설계된 사업 묶음, 즉 프로그램 수준에서 사업 설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스펜딩 리뷰, 지출 검토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OECD 회원국에서 지출 검토 제도를 통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앨런 시크 교수가 강조한 배분적 효율성과 지출 검토는 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지출 검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출 검토는 프로그램 단위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단위 그리고 세부 사업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불필요한 단위 세부 사업은 없는지,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지출 검토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과정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출 검토를 통해선 하위단의 사업에 대해 별도 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설계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